중국에서 발생한 공무원 연수단 버스 추락 사고로 제주도청 공무원 1명이 숨졌습니다. 제주도는 사고 수습반을 현지로 보냈습니다. 제주시내 금융투자회사에서 고객이 상담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펀드 투자를 놓고 분쟁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문단지 신라호텔 해안 절벽 붕괴 사고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절벽 위에 호텔 휴게소를 짓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돈장에서 흘러나온 축산 분뇨 때문에 주변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지만 행정기관은 개선 권고 조치만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제주입니다. 중국 지린성에서 발생한 공무원 연수단 버스 추락 사고로 제주도청 공무원 1명이 숨졌습니다. 제주도는 사고 수습반을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백두산 인근 고구려 유적 탐방에 나섰다 다리 아래로 추락한 버스. 제주도청 조영필 사무관도 이 버스에 탔다 변을 당했습니다. 함께 연수 중이던 제주도청 공무원 나머지 2명은 다른 버스를 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단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 직선으로 오다가 이렇게 다리냐 하니까 커브는 컵이 급하다고 뭐 봐야겠고. 숨진 조용필 사무관은 올해 54살의 제주시 애월읍 출신으로 30년 넘도록 농업 분야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0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평소 밝고 성실하던 조 사무관의 갑작스런 죽음에 유가족은 물론 동료와 선후배들도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활발하게 이제 일할 시기인데 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요절하게 된 것이 진짜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사고가 난 중국 지린성에는 유가족들과 함께 현지 사고수습반을 보냈습니다. 행정 관련해서 회의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회의에 따라서 유족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제주도는 현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주도청에서 연결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숨진 조영필 사무관과 관련해 유능한 공무원이 사고를 당해 너무 안타깝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고 대책본부에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주 4.3 범도민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고 사고 수습에 지장이 없도록 내일 예정됐던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회사에 돈을 맡긴 40대 고객이 투자 원금이 줄었다면서 앙심을 품고 상담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시 노영동 한 금융투자회사 사무실에 고객인 49살 안모 여인이 방문했습니다. 객장에서 여직원 42살 김모 씨와 마주 앉아 상담하던 안 씨는 갑자기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김 씨는 옆구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회사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객이랑 왔을 때 이런 게 거부감이 생겨서 겁나잖아요. 그 사람이 저도 무슨 일이 알건데 그날 오신 분들이 모르게 해드려서 제가 오신 분들 편하게 해드리기 저희 일이거든요. 이 회사 펀드에 1,500만 원을 투자했던 안 씨는 자신이 원금을 인출해 1,200만 원만 남았다고 상담사가 확인해 주자 자신을 속였다며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안 잡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냥 오늘도 가서 그렇게 그냥 하는데 경찰은 안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중문 관광단지 신라호텔의 해안 절벽이 무너지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습니다. 호텔 측이 해안 절벽 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인데 행정 절차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 절벽 위에 버티고선 제주 신라호텔 휴게소 건물. 건물 주변에는 임시 펜스가 설치됐고 호텔 측은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며 자체 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영화 촬영 장소로도 이름난 호텔 앞 쉬리 언덕은 관광객들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잘 다듬어가지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높이 60m의 해안 절벽 위에 어떻게 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 이 건물 면적은 98.6제곱미터. 건축 허가 대상인 100제곱미터보다 불과 1.4제곱미터가 작아 신고 절차만 밟았습니다. 이 휴게소가 포함된 호텔 개발 계획을 승인받았던 지난 1986년도에는 경관 심의 제도도 없었습니다. 결국 올해 초 받은 건축 계획 심의가 유일한 행정 절차였지만 이때도 안전성 검토는 빠졌습니다. 구조, 안전, 피난 이런 것들은 건축계획 심의에서는 보지 않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 그런 거 검토하고 보고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이건 소규모니까 그런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1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행정당국에 신고를 했지만 2층에 루프탑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사실상 2층 규모의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건축 심의를 쉽게 통과하려고 층수를 낮췄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더구나 시에서 하신 말씀이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더 적법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호텔 측은 흉물로 변한 절벽에 주변 나무 색깔과 비슷한 방수막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단기간에 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추가 붕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9호 태풍 차노미 북상하면서 제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기상청은 현재 괌 남동쪽 650km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는 태풍 차노미, 다음 주 초에는 일본 남쪽 해상에서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 남하한 장마전선은 다음 주 월요일쯤 제주도 부근으로 다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분뇨가 인근 농가로 흘러가면서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악취가 진동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수원 도랑에 거무튀튀하고 질척한 진흙물이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벌레떼들이 들끓고 인근 과수원의 고추잎은 까맣게 타들어가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감귤나무의 꽃잎도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과수원은 늪지대로 변해 발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흙들은 탁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양돈장에서 흘러나온 축산분뇨가 인근 과수원으로 흘러내리면서 이 일대에는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인근 농가와 펜션 등에서는 악취로 수년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단 폐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부 자갈이에요. 그러니까 땅속에 엄청나게 들어갔지 이거. 여기까지 쳤던 거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과수원 산지가 한 10여 년 됐거든. 그러나 내가 산 후에는 계속 이래요. 폐수를 한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빼는 것 같아. 양돈장 관계자는 축산 폐수가 흘러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냄새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말합니다. 이 순환되는 구멍 한쪽이 막혀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똥물이 영 내려가다가 저기서 입구에서 막혀버리니까 영리에서 이쪽으로 올라온 게 이 똥물이. 해당 양돈장은 지난해에도 기준치보다 20배 이상의 악취 치수가 나왔고 하루에 한 번꼴로 민원이 제기됐지만 행정시로부터 개선 권고 사항만 받았을 뿐 과태료나 사용 중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제주도 축산분뇨 저감 대책팀에 접수된 민원은 200여 건. 그러나 대부분 개선 권고로만 그쳐 축산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 철거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오늘 연 토론회에서 장화신 동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인조잔디는 8년마다 교체해야 하고 유해물질을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다며 천연잔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익 제주중앙중 운영위원장은 최근 인조잔디 제조 기술이 발전해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고 있다며 학교 실정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3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제주 지역 합동유세가 오늘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합동유세에는 노회찬 전 대표와 심상정 의원,
노학래, 조성주 등 4명의 후보가 나와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도당에는 김보성 현 위원장이 단독 출마했으며 정의당 전국 동시 당직 선거 투표는 오는 6일부터 온라인과 현장 투표 등을 거쳐 11일 개표가 이뤄집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제주도 출자 출연기관 지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4.3 평화재단은 오늘 이사회에서 출자 출연기관 지정 안건을 이사 12명 가운데 8명이 찬성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오는 8월 제주 4.3 평화재단을 제주도 출자 출연기관에 지정 고시하면 평화재단은 제주도로부터 연간 18억 규모의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수단체의 4.3 희생자 무효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행정자치부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